9월 30일, 좀 있으면 10월 1일입니다. 앞서 그 편파 TV에서 봉화 사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편파 TV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의 증거 부분보다는 죽은 사람을 공소권 없음 형태로 불교 성취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됐다고 보면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증거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저도 듣는 귀가 있고 여럿 뭐 관련해 갖고 거기를 취재했던 기자들로부터의 어떤 전언부터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 뭐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대략 그 지금과 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는 추정은 뭐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조짐이 보여서 좀 하여튼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박, 이게 이제 몰리는 거죠. 근데 초기의 수사는, 초기 수사라는 것이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7월 15일 날에서 이제 됐을 때 오리고기 얘기가 나왔을 때 식중독이라는 거로 먼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중독은 다르다 얘기되면서 농약 중독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다른 형태의 어떤 증거 부분에서 사실은 초기 수사선 확보에 실패했다. 그걸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초기의 수사선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전체의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구나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그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골 경찰서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해겠느냐라고 하는 뭐 약간 농담식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제일 우려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빠르게 증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기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가건물 채취하고 분석하면서 뭐가 좀 이상한데 계속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15일, 16, 17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다 싶을 때 그 다음에 3일 뒤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그 증사를 보여갖고 병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만약 농약이라는 게 농약이든 식중독이든 그게 3일 뒤에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때 저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르신이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근데 이거는 혹시 뭔가 놓치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 설레발을 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형태로 사건이 풀리는 것을 경계해서 약간 다른 쪽으로 좀
좀 일종의 후려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히 그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이게 이 얘기 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제가 이제 그것은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런 거죠. 이 할머니를 범인으로 삼아서 뭔가 이렇게 진행할 것 같다는 느낌? 왜냐? 누가 봐도 상황이 이 농약을 타서 한 후에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음독해서 쓰러지고 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얘기가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명확히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렇게 풀기가 쉽겠다라는 것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우려가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자,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과 이런 부분에서 얘기된 부분에서 모순되는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문나는 점 가장 핵심적인 떠오르는 대로 일단 얘기해 보죠. 지금 경찰의 얘기는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범인으로 지금 추정하는 할머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거지 마당과 집 주변에서 알갱이 모양의 농약이 있고 그 농약이 음료수병의 것과 동위 원소비가 동일한 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같기 때문에 범인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순서를 한번 따져보면은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거기서 이 농약을 커피 음료수병에 타놓고 그 다음에 이 마당에 그걸 버렸거나 아니면은 뿌렸거나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앞쪽이냐 뒤쪽이냐 예를 들면 범행을 하고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 근데 버렸다는 얘기냐 그 가능성 반대로 원래 그런 쓰던 농약을 말하자면 그걸 이제 갖다가 넣었다는 거냐 버렸다는 것부터 얘기해 보죠. 즉 범행을 하고 경찰의 얘기대로 범행을 하고 나머지를 그냥 버렸다. 마당이나 아니면은 집 주변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병에 든 이런 거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집 안에서 아니면 어디든 어디가 제일 깨끗할까요? 깔끔할까요? 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뭐 거기 봉화도 거기가 이제 시골이 아닙니다. 뭐 잘못 아시는데 그냥 양변기가 있는 그런 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변기에 넣고 내려버리면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알갱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녹여서 버리는 게 제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단한 거가 아니라 마당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주거지 마당과 집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훑었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범행 후에 이렇게 없애려고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는 함의적 설명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원래 이것은 이렇게 쓰던 이렇게 뿌리던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알갱이로 이렇게 섞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커피 그 음료수 병에 든 커피에 있는 거에 에는 두 가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는 효과는 강력한데 지속 시간이 짧고 또 하나는 효과는 덜한데 지속 시간이 긴 두 가지를 어떤 비율에 의해서 섞어서 거기다 탄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몰래 이틀 전에 몰래 들어갔대요. 거기 찍혔대요. 그래서 뭘 거기 넣는 걸 목격을 했대요. 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게 다 입제입니다. 입제. 지금 액체가 아닙니다. 이 입제. 가루입니다. 가루. 뭐 가루가 이제 알갱이가 되는 그게 입제든 어쨌든 가루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섞어갖고, 그죠? 섞어갖고 가져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했겠죠. 그게 더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범행을 할 생각이었으면은 되게 쉽게 하면은 물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다가 입제를 타갖고 쓱쓱쓱 그래서 이 입제에다가 그 입제를 녹여서 커피병 열고 쑥 넣고 이게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섞은 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당이나 이런 데 뿌렸던 것을 여기 와서 버렸던 게 동일한 이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동일한 그럼 이거죠. 동일한 것이 어떤 병에서 나온 아니면 어떤 병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입제니까 이제 이 비닐 봉지 비닐 레트로팩 같은 그런 거겠죠. 거기서 나온 어떤 그 입제의 그것이 꼭 그 할머니만 쓸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지랄을 뭐 한다 하더라도 동위원소 비가 같은 게 꼭 그것만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죠. 다른 그 똑같은 입제를 그 마을에 어떤 사람도 쓰는데 그 입제와의 동위원소 비와 이 동위원소 비가 다르더라. 아니면 그 입제에 또 동일한 거나 다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다. 이런 비교 샘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그 동위원소 비율이 다 똑같은 거에 그 마을에 여러 개 있다. 라는 전제라면 이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 애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걸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음료수 병에 있는 농약 성분 2개 섞은 그것이 저 마당에 있는 그것과 같은 거다. 아니 같은 걸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어떤 여기면 어떤 같은 봉지에서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거라면 같을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포장된 봉지에 모든 봉지에 그 마을에서 나온 봉지 다른
내지는 다른 동위원소 B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반대로 사실은 그 입제를 이장이 사갖고 조금씩 나눠줬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범인이 어려워. 이거를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할까, 경찰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할머니의 마당이나 여기서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동의원소비가 같다는 것에 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 들어가면 100% 깨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른 반증을 해버리면 이건 별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돌아가신 분의 위세척 할 때 나온 어떤 농약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농약 성분은 또 다른 어떤 그 검출된 것과 동위원소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경찰 애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하고 마당에 버린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다른 유사한 농약을 마셔갖고 자살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별도로 예를 들면은 이거잖아요. 이 할머니가 범행을 하고 은폐를 한 후에 2, 3일 지나서 마음에 저 부담이 와서 부담이 돼 갖고 똑같은 어떤 그런데 똑같은데 다른 봉지에 있는 거를 째 갖고 그걸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의 위에는 이 2가지 성분만이 아니라 다른 3가지 성분이 더 나왔다고 했어요. 적어도 3가지, 2가지 정도? 그러니까 합계한 5가지에서 4가지 정도. 제가 그 당시 여러분 기록을 읽어보면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범행을 하고 은폐까지 다 끝냈어. 싹 다 어떻게 치웠어? 없어. 왜냐하면 있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증거를 없애려고 집에 다 버렸어. 근데 마음의 부담이 돼.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거는 다 버렸으니까 그럼 다른 어떤 거를 찾거나 아니면 뭔가 근데 하필 또 그 똑같은 2개의 농약과 다른 걸 섞은 걸 먹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농약을 샀거나 근데 샀으면 샀다 그럴 거예요. 산 건 아니에요. 샀으면 샀다고 해야겠죠? 아니면 그거를 다른 어디 누군가의 어떤 거를 가지고 먹었다거나. 근데 문제는 지금 농약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농약을 달랐다 그러면 금방 의심을 했을 거거나 그럼 그거 농약을 달랬다고 하면 뭔가 증거 그 사람이 어떤 뭘 해거나 그럼 이건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다 없앴는데. 그럼 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려고 하면은 이 할머니가 농약 2개를 가지고 있었어. 효과가 크고 짧은 지속시간, 효과가 적고 긴 지속시간을 섞어서
입제를 섞어갖고 조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액체에 녹였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커피병에 넣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이 두 개 남아있는 걸 싹 다 버렸어. 증거를 인멸해야 되니까 싹 다 없어 남은 게 없어. 근데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내가 죽어야 할 때일 것 같다.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이 할머니는 뭔가 죽을 농약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 동일한 걸 구하면 의심을 받겠죠. 아니 좀 구해지도 않을 거면서 않고 구하면 또 이상하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해갖고 그걸 먹었다 가면 오케이 인정. 그럼 어째 농약을. 근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초기 18, 9, 20 그때 돌아가신 후에 그 위세청 나온 그 초기의 기록을 보세요. 지금 다른 할머니들이 드셨던 두 개의 성분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성분도 또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사에 대한 이 언론 보도가 거기 여러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위세척에게서 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농약 성분 2개 플러스 새로운 농약 성분 몇 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꾸로 이 할머니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렇게 들은 것은 그 자손들한테 그 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를 들면 한 17일쯤 되겠죠. 17일쯤 돼갖고 은행에서 5천만 원인가를 차가갖고 자손들한테 주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무엇인가를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안 나눠줘도 자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상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할머니가 전혀 가족이 아닌 사실은 상속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줬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이 안 가니까 이렇게 했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애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들도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상속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겹쳤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심순생생하고 이렇게 했거나 그런 가능성도 높고 어르신들은 그런 심리적 변화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정황 증거도 안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이게 고스톱 치다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직접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갈등입니까? 정확히 이분들이랑 고스톱 이 사람이랑 멱살잡이를 했다거나 이분들 이렇게 나와야지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새끼들 도대체 뭘까? 이 경찰 애들은? 이 사건 수사하는 애들은? 그러면은 지금 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무슨 그것을
섞고 나고 이동할 때 어디서 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웃기는 것은 세상에 시골에서 이 농약 치다가 이동수단인 어떤 뭐 자전거라든가 뭐 스쿠터 이런 데 묻는 건 흔합니다. 그러면 그 정확히 성분이 묻었다고 하는 거는 농약을 이 할머니밖에 안 쓴다라는 전제. 다른 사람, 이걸 쓰는 다른 사람은 절대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데 이 바보 같은 짓을 경찰 애들이 할까?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공식 수사 결과라고 납치고 지금 한 부분은 뿌려진 마당과 집 앞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것과 동의 원서가 같다 뭐 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범행 동기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성분, 위성분, 세차격 성분과 이것도 오히려 거꾸로 그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 그럼 정확히 어떻게 이 할머니가 이 경로를 따라서 그것을 섭취하게 됐는가 아니면 그랬는가를 설명을 해야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진짜 영악한 범인이 이 할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범인은 되게 가까이 있을지 모른다.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할머니가 범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건 수사의 결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어떤 가능성이 이런 거 있으시면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왜 범인이라고 하고 발표를 하고 마치 이게 그냥 돌아가셔갖고 안 되는 식으로 했는지 그거는 지금 편파 TV 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의 수사가 이건 진짜 엉망인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보한 것과 아니면 다른 것이 미진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은 내일이라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이 농약 사이다 사건을 겪고 지금 이 사건 보도와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면서 보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는 기회가 또 오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